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랑블루 페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페타로 카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할 때 기본이 되는 사원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려드렸었죠. 자, 우리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데일리 숙제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하는 것부터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과 답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놀랍게도 선생님들 우리 지난 시간에 카드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거든요. 40장 중에 하나도 진도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데일리 리딩을 너무 잘해 오시는 거죠. 물론 교재를 보고 키워드를 찾아도 되지만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리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대충 감이 잡힌다.' 이제 그런 날이 또 올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카드를 배워 볼 텐데요. 불카드 먼저 익혀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물카드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 검사.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숙제가요. 사진만 찍어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다시 되짚어 보시고 '아 이 카드가 이런 의미로 나왔던 거구나.' 하고 찾아보시고 리딩을 나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숙제 검사는 그 리딩하신 피드백이 있어야 그걸 이제 숙제하신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 올린 건 숙제하신 게 아니라는 거. 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선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까지 있는 기준으로 개수를 세 가지고 이제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은 리딩 너무 잘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리딩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선생님 그 선생님이 보기에 그 리딩 잘하시는 그분이요. 타로 카드 처음 아니시고 알고 보면 연간 수강생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고 그래서 현업에 계신 마스터분이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숙제를 하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리딩을 잘하나요?" 이렇게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분들은 정말 현업에 계신 마스터분들이라 어 프로라고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리딩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선생님. 누구나 처음은 미숙합니다. 일단은 도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잘 모르겠으면 교재 찾아보시고 키워드라도 내가 좀 몇 자 끄적거려 보겠다.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몇 자 남기면서 '아 이 키워드랑 관련된 일이 오늘 뭐가 있었지?' 이렇게 되짚어 보고 고민하는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배열법 중에서 3 카드 배열법인데요. 카드를 3 장을 뽑고 어떤 주제로 리딩할지는 여러분들이 뽑기 전에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보통 활용하실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요렇게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리딩을 보통 많이들 하시죠. 자, 그래서 3장 흐름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자, 아침에는 개성 존중 카드인데요. 성격 차이 요렇게 또 키워드를 적어 주셨네요. 요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선생님들 나중에 실력이 팍팍 늘어납니다. 자, 리딩 어떻게 하셨나 볼게요. 큰딸이 밤새 폰을 하다가 거의 아침에 잠들었어요. 새벽 2 시부터 딸이랑 싸우며 잠을 못 잤네요. 새벽 2 시까지 깨어 계셨나요? 와 대박. 아침에 짜증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막내 학교를 데려다 주고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한숨 자고 나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요즘 딸이 늦게 자서 자꾸 부딪히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내일이 또 수능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또 그 고등학생 자녀 두신 분들은 또 얼마나 긴장되실지. 아유, 저도 예전에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네. 아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한 번은 겪어야 될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도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점심이 행복이네요. 자, 키워드를 마음의 안정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요. 오늘 할 일도 많고 아침 일로 나를 힐링하기 위해 점심에는 좋아하는 점심을 먹기로 하고 외출. 혼자 커피도 마시고 커피숍에서 페타로 정리하면서 안정이 온 듯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좋아하는 타로 공부를 해서일까요? 하지만 타로 공부에 소홀했던 요즘 페타로를 계기로 다시 공부 시작. 오후에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행복이란 키워드가 나왔나 봅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마지막 저녁에는요. 먹이 카드네요. 사료 관련해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출근 전 애들 저녁거리를 준비했어요. 청국장 끓이려고 두부, 호박 사오고 저도 저녁 일찍 먹고 출근해서 짬내서 써봅니다. 페타로 공부를 처음으로 하는데 작문을 하려니 어렵네요. 해석을 끼워 맞춘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따라 해보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청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를 미리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리딩이 잘 안 되시면 저녁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해당되는 카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 리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조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미리 사진을 올리고 그 올려놓은 그 사진을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잘 맞춰서 이 카드가 요런 키워드로 나왔구나 하고 찾아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일리 배열법에 4장으로 하는 것도 있었죠. 테마, 힌트,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4장으로 하는 거였고요. 자, 우리 선생님 이렇게 4장으로 해오셨고요. 테마와 힌트가 편안함의 산책 카드죠. 카드엔 편안하고 산책하는 여유가 있는 하루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장거리 이동과 여러 일로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정반대로 나왔는데 잘못 뽑은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자, 오전에 서프라이즈 놀랄만한 이슈나 깜짝 선물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 오후에는 새삼 카드인데요. 힘들었던 상황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일의 시작, 새 마음, 새로운 희망이 나왔어요. 실제로 오후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증 하고 써주셨는데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카드 그대로 해석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테마, 힌트, 오전이 안 맞게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맞춰지는 건지 해석 방법이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 데일리 리딩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리딩은 그 어떤 리딩도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느낀 그게 다 맞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이제 정반대라고 하시니까 편안함과 산책 카드에서 산책은 이동할 때도 나오는 카드이니 오늘 하신 장거리 이동이 맞는 것 같고요. 꼭 편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편히 쉬고 싶은 걸로 보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편안함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하루 계속 편안한 걸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선생님 이거 카드 리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카드를 뽑고 도대체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고민하고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과정이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리딩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전에 이 서프라이즈가 제가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선생님이 그날 오전에 저랑 이제 카톡했던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서프라이즈 선물은 제가 개인톡으로 드린 특별 혜택이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받지 못한 혜택이었으니까요.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 깜짝 선물이나 이런 거 없었다고 하셨지만 선생님이 찾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할 때는 꼼꼼하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카드가 실제 어떻게 하루 중에 나오는지를 경험해 보시다 보면 리딩이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모든 카드는 길과 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함만 해도 내가 편해서 좋았다는 건지 내가 오늘 힘들어서 편했으면 하고 바랬다는 건지 데일리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키워드를 끌어내는 건 마스터의 능력과 재량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 중요 테마가 경쟁, 힌트가 운동이 나와서 바쁘고 예민한 하루겠구나 예상했습니다. 어제도 예민하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를 좀 더 다독이고 개성 존중 카드처럼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의 우주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세상에 우주라는 단어를 괜히 멋지게 보이네요. 저녁에 친한 언니가 선물처럼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카드를 미리 뽑아보면 경계하고 자신을 좀 더 닦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게 카드를 아침마다 뽑으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 테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페타로지만 주역타로 배우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주역괴를 하나씩 뽑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이걸 또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는 데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자, 또 다른 선생님 4장으로 하셨고요. 테마와 힌트가 소식 본능이죠. 주제가 소식 본능인 걸 보면 현재 실직 상태인지라 취업 관련해서 오늘 소식이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력서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면접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전에는 충성심. 저는 지금 실직 상태이고 와이프는 맞벌이로 출근하는데 집안일까지 하는 게 미안해 와이프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빨래며 설거지 청소 아이들 방 정리까지 개운하게 해놓았다. 자, 오후에는 사회성 카드.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거리 장도 봐놓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면서 학원이 끝난 아이들과 귀가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힌트에서 본능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드렸죠. 여기에 나온 본능은 선생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엄마의 모성 본능 같은 부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살뜰히 아이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본능 카드로 나온 듯 합니다. 데일리 리딩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 카드가 어떤 의미로 나온 것일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가 되기 때문에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고 체험으로 카드를 익혀보세요. 이 카드가 4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이렇게 카드를 뽑아서 리딩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종강하는 날까지 거의 대부분의 카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카드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카드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바로 떠오르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죠. 자,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역시나 4장으로 하는 데일리로 하셨고요. 자, 본능과 휴식 카드가 나왔는데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하루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쉬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나저나 본능 카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선생님하고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셨죠. 자, 오전에 새삼 카드인데요. 새로운 시작이나 힘들었던 상황의 종료, 새 마음,
새 희망을 말한다는데 오늘 오전에도 새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는 호기심 카드, 신기하거나 처음 겪는 일, 잃어버린 방향성, 뭔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말하는데 오늘 오후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리딩은 잘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다양한 실전에서 이 카드들을 사용해보고 실제로 나왔던 이 키워드 정리 자료를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내일 이제 드릴 건데요. 단톡방으로. 안 드린 이유가 처음부터 이걸 제가 드리고 리딩을 시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카드가 어떤 의미로 나왔을까 고민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수학 문제 풀다가 고민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답지 바로 찾아보는 것처럼 이걸 그냥 바로 찾아보고 리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에 이걸 안 드렸어요. 일주일이라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본능은요,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욕, 이것도 본능이잖아요. 식욕을 당길 만한 어떤 거, 식욕이 당기지 않는 날, 잠자리에 눕기 전 바닥을 긁어서 다듬는 본능. 이 반려견들이 자기 전에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긁어갖고 다듬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다른 반려견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는 경쟁적인 심리의 본능. 신기한 걸 보면 옆에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뭔가 싶어서 호기심 본능이 발동. 좋아하는 사료나 간식 냄새를 맡고 달려나오는 본능. 그 맛있는 냄새는 금방 알고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치킨 시킨 날 이런 날 난리가 납니다. 밖에 나가서 다양한 냄새를 맡고 자신의 존재를 마킹으로 드러내고 싶은 본능.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변판에 싸지 않고 오줌을 아무 곳에나 갈기는 본능. 냄새를 맡으며 본능을 해소하다. 이 반려견들은 냄새를 맡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는 본능. 간식을 바로 먹지 않고 숨기는 본능. 자기 전에 잠자리를 발로 긁으며 정리하다. 아까 나왔던 이런 것들. 야단을 들으면 꼬리를 내려 숨기다. 그 야단치거나 하면 꼬리를 완전히 말아서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작은 소리도 벌떡 일어나다. 산책이라는 말에 흥분 모드가 되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다. 어떨 때 하울링 할 때도 있고요. 잘 때 보호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안심이 되다. 이게 그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 안심되는 아이처럼 똑같이 잘 때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한여름에 막 더울 때도 꼭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체온을 꼭 전달을 해준답니다. 네. 근데 그 본성을 모르면 가뜩이나 더운데 옆에 난로 하나 갖다 붙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리 가! 하고 밀치면 안 되고, 아, 얘네들이 원래 이런 본성이 있었지? 하고 이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보면 조금 덜 화가 나겠죠. 자,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신박한 경험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가끔 만나는 동창인데 대학에서 상담 관련 교수예요. 생각나서 점심 먹자고 하고 뽑았는데 오늘 할 일들이 다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아침에 뽑았는데 오늘 일정에 있는 일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경험도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간략하게 오전 그리움 카드죠. 급 생각난 친구 만날 생각에 보고 싶었죠. 아, 좀 아프셨나요, 친구가? 아이고, 그러셨군요. 자, 오후는 여행 카드. 동학사 가기 전 현충원 근처 맛있는 냉면으로 식사했는데 가을 단풍이 멋지네요. 마치 여행 가는 그런 기분으로. 자, 그리고 테마는 친구. 타로를 제가 그 친구에게 알려줬는데 그걸 상담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번에 소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교수님 친구분이라서 다르네요. 자, 힌트는 우울카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수술하고 회복 중인 친구라 우울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놀랬던 게 오전에 대학원 세미나 있는데 발표한 학생의 주제가 우울이었다네요. 꿈보다 해몽이겠지만 그 친구와도 오늘 뽑은 카드 이야기해주면서 웃었네요. 기독교 관점에서 상담으로 접근해서
연구한 논문 나와서 읽어봤는데 암튼 좋은 소통의 도구로 잘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하루의 흐름으로 이렇게 3장으로 하셨네요. 자, 먼저 운동 카드. 이사 온 뒤로 거리가 멀어서 제가 아들 학교를 태워다 줬어요. 지난주까지만 태워주고 이번 주부터는 버스 타기로 하고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아들과 같이 가서 버스 타는 걸 보고 걸어왔네요. 애들 등교 시간에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걸어갔다 오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이렇게 운동카드. 자, 그리고 보금자리. 그러고 집에 오니 좀 피곤한 듯. 어제 지인들 만나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 피로가 밀려오네요. 그래서 한숨 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스트레스죠. 오후 알바를 갔는데 오늘부터 행사 중이라 배달도 많고 손님도 많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행사 상품 제대로 못 챙겨서 실수할 뻔. 바빠서 저녁도 못 챙겨 먹고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하루를 겪다 보면 아이고 그 카드가 이래서 나왔구나 하고 이제 찾아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유연한 사고는 필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 카드가 딱 40장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40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 세상 만사를 다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연한 사고가 되지 않으면 리딩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제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리딩을 해야 됩니다. 이 페타로는 40장이지만 더 적은 카드도 있거든요. 르노르만 카드는 36장밖에 안 돼요. 그 카드를 가지고 정말 무슨 드라마 한 편을 쓰듯이 그랑따블로를 해서 리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유연한 사고는 필수라는 것. 제가 처음 타로 카드를 배울 때 그 타로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랑말랑한 뇌가 필요하다. 경직된 사고로 리딩을 하려고 하면 리딩이 안 되니까 늘 깨어있는 자세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리딩을 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타로 강의를 하다 보니 그때 그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카드를 리딩하다 보면 이게 요 딱 적혀져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리딩하는 건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동안 이제 수많은 임상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가 파일로 드릴 거거든요. 그걸 파일로 드리는 이유가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키워드를 또 채워 넣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동안 나왔던 그 임상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넣어놓은 자료, 하나는 그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아예 비워져 있는 것도 같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데일리 숙제를 하시면서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다양한 카드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카드가 이렇게 가족, 소심, 사회성 3장이라면 오늘 나한테 이 카드가 어떤 키워드로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만의 파일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정말 지적 재산이 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타로 강의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파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수강생 분들이 각자가 경험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키워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드리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딱 한 분만 주신 거예요. 하다못해 2분이 주셔야 그걸 정리해가지고 드릴 텐데 한 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자료를 공유하지는 못했어요. 뭐 더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내일 이제 정리한 자료를 파일로 드릴 텐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실라나. 네, 어쨌든 만약에 선생님 이거 너무 주기 아깝다. 저 혼자 얼마나 고생하면서 정리한 키워드인데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뭐 선생님만의 키워드로 선생님의 그것만 모셔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가족 카드가 나온 거죠.
아들이 감기 기운에 아파서 학교를 안 갔어요. 오전에 푹 재우고 둘이 점심 먹고 병원 가려고 맛집 검색. 짬뽕 먹고 싶대서 갔는데 생각보다 유명하고 맛집이었네요. 오, 간만에 둘이 오붓하게. 아, 갑자기 짬뽕이 너무 땡기네요. 자, 그 다음 소신 카드. 소심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키워드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떨림이 있던데 타로샵 오픈 준비로 계약한 가게 비워주는 날 한 번 더 체크 후에 간판 명함 제작 아니라 시안 주고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이런 떨림도 맞는 것일까요? 아, 그러니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선생님만의 키워드 정리하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대감, 떨림, 요런 키워드를 이제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리딩 하실 때 선생님만의 이제 데일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모이면 그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네. 자, 마지막이 사회성. 일을 다 보고 저녁 알바를 갔어요. 늘 하던 일, 직원이랑 함께 일을 하니 사회성이라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이별과 치료가 나왔네요.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치료를 끝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가 이제 끝난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치료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비우라는 건지, 기존의 치료 방식은 종료라는 건지 어렵네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느 병원을 다니시고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길이 없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의 생각을 요 카드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써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오전에 화남 카드.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거나 영역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더 고민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오후 운동 카드. 에너지 소모, 신체 활동이라고 쓰시고 오후에 기분 좋게 운동을 하였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쓰셨죠. 이별과 치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선생님 데일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임상에서 나왔던 7장 키워드 정리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 정리 자료 안에서 여러분들이 리딩 안 되던 부분이 해결되실 수도 있겠지만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데일리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